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산수로 근무 중인 이윤석 박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증상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보통 후유장애를 신청하게 될 때 후유장애 진단서를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해야 되고 검사는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많은 분들이 수술만 하면 당연히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자랑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9월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문 요청이 왔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 주인공이 현빈 씨와 손혜진 씨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그냥 드라마인가 보다 하면서 패러글라이딩과 일반 실종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렸었는데, 이 드라마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이 잽싸게 지나간다라고 저희 수강했던 학생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본방사수는 못하고 있지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방 십자인대와 전방 십자인대가 그리고 내측부인대가 같이 파열됐던 사례였습니다. 물론 사고는 회사 내에서 발생한 레크레이션 중에 이제 다리가 꼬이면서 넘어진 사고셨고요. 보시면은 럽처라고 해서 ACL이 전방 십자인대, PCL이 후방 십자인대, MCL이 내측부인대 파열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인대가 모두 끊어져 가지고 수술을 받으셨고요. 보시면 리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어죠. 재건술이라는 겁니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PCL이라든가 ACL 전방과 후방에 대해서는 재건술을 시행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내측부 인대에 대해서도 완전 파열로 인해서 봉합술을 시행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다칠 경우에는 사실상 반월상 연골판 파열도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절경을 이용해서 보통 봉합 또는 절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장애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까요? 먼저 진단서부터 보실까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측부 인대의 파열이라고 해서 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고요. 이로 인해서 재건술을 시행했다는 사실은 방금 전 수술 기록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럼 장애진단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진단서 내용 보시면은요, 이 불안전성이 건측 대비 15mm 이상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측이 뭐냐? 안 다친 쪽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분이 좌측의 전방 후방 십자인대와 좌측의 내측부인대 파열이 됐기 때문에 건측이라 함은 안 다친 오른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환측이라고 함은 다친 왼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측 대비 15mm 이상 관찰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에 대해서는 좌측, 즉 건측이 4.6mm인데 우측은 마이너스 1.1mm다. 죄송합니다. 좌측이 환측이니까 환측이 4.6mm인데 우측이 건측이 마이너스 1.1mm다. 좌측이 다친 쪽이 20mm 나왔는데 우측은 4.1mm 나왔다. 내측은 12.7mm, 7.4mm, 외측은 이렇게 17과 13mm. 그래서 각각의 차액을 합산하면은 4.6에다가 1.1을 더하면 5.7, 약 15, 그 다음에 약 5mm, 그 다음에 약 4mm, 약 한 28mm 정도의 동요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영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애율 맥시멈은 20%입니다. 왜 그러냐면 5mm 이상 동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률이 5%,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0%, 15mm 이상 동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률은 20%고 그 이상의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자, 동요장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쪽 무릎에서 전방과 후방과 내측이 모두 다쳤을 때 동요장애는 합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관에서는 합산을 해라 마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없을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서 합산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건측과 환측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입하신 2018년
4월 이전의 보험은 건축과 환축을 비교해서 동요를 측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경우에 금감원 유권 해석에서 당연히 건축과 비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비교를 해가지고 미리수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 이후 보험에서는 건축과 비교한다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건축과 비교해서 그 결과 5mm 이상이냐 10mm 이상이냐 15mm 이상이냐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건축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안 다친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 동요 검사, 무릎 흔들리고 검사하면은요, 통상 2에서 3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환측과 대비해서 5mm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5mm가 되려면 보통 2, 3mm가 평상시의 동요이기 때문에 약 한 8mm 정도가 나와야지 건축을 뺐을 때 5mm가 되는 것이고 10mm가 되려면 한 13mm 정도가 나와야지만이 10mm가 되는 것이고 15mm가 되려면 3mm를 빼야 되는 거니까 18mm 정도가 돼야 15mm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든 되지 않으시든 이건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이 미리수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자, 저희가 실제로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건축과 환축을 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쪽 미는 기계가 있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비율을 검사하는 동요 측정 장비입니다. 장비도 이제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유리한 검사 방법을 택했고요.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는 밀어봅니다. 밀면은 요 정강이 뼈가 뒤로 밀리겠죠. 뒤로 밀릴 것이고, 그러면은 약간 화살표를 좀 해서 볼까요? 이렇게 밀리겠죠. 밀리게 되면 이 밀리게 되는 측정치만큼, 여기 보이시죠? 이 측정치만큼 밀리는 만큼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약 4mm 정도가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밀리는 거 기준이 건축의 동요 정도가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죠. 이게 건축의 동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환측을 한번 볼까요? 환측을 보시면 이렇게 역시 이쪽에서 밀었습니다. 밀고 화살표로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밀었죠. 환측에 대해서는 좌측입니다. 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강이뼈를 밀었을 때 똑같이 뒤로 밀렸는데 아까와 비교해서 봤을 때 얼마나 밀렸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보여드린다면 요만큼 밀렸는데 요렇게 밀려 있어요. 더 많이 밀려 있죠? 그러면은 요만큼 밀려 있을 때 요 미리수를 재보니까 약 20m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4mm와 20mm를 빼면 16mm 정도라는 후방 동요가 관찰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방과 내측에 또 파열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전방은 빼놨는데 내측과 외측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내측입니다. 이 비골이 있는 쪽이 외측이기 때문에 외측에서 밀어서 역시 화살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밀어가지고요. 밀었을 때 이 간격을 보는 겁니다. 이 벌어지는 거. 간격을 보는 것이고, 이 간격을 봤을 때 약 12.76mm가 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측이죠. 환측에 대한 게 12.76mm가 밀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보시면 7.4mm 정도 밀리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역시 이렇게 밀었죠. 밀었을 때 7.4mm. 그 다음에 내측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내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13.31mm 이 안에서 밀었을 때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밀어보니까 17.29mm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미리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검사를 하면은 모든 어떤 검사를 하든 결과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미는 힘이 약하다면은요, 세게 민다면은요, 요 뒤에 밀리는 정도가 약하게 밀면은 조금만 밀릴 것이고 세게 밀면은 많이 밀리겠죠. 자, 그러면 치료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무릎이 많이 불편하니 이 동요 검사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5mm 이상이 나오려면 7에서 8mm가 나와야 되는데, 건책을 공제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7에서 8mm가 나오면 수술 전 상태가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도 똑같이 7에서 8mm가 나와야지만이 건측 대비 5mm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달라고 한다면, 과연 주치의분들, 수술해 주신 분들께서 이거를 정확한 힘으로 세게 밀어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겠죠. 왜? 이거는 집을 지은 목수분에게 하자증명서를 달라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제3의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 제3의 대학병원도 이 보험회사와 엮이기 싫어한다면 당연히 밀 때 슬슬슬슬 밀어보고요. 아, 동요가 별로 없네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보험회사와 동시감정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병원에서 모두 10mm 이상의 동요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동시감정 병원에서만 선생님이 아주 슬슬슬슬 땡겨 보시더니 동요가 6mm 있네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동요가 약 50% 정도가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검사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게 당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힘을 줬을 때 나오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정확한 힘조차도 주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지만, 자문에 대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런 근거들을 재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줬을 때 이렇게 냈고 이렇게 측정치까지 재서 냈는데, 과연 자문 결과가 다르다면 왜 다른 것이며 이 측정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객관적 이유는 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이고 세세하게 심사 과정부터 대응하는 것과 단순히 장애만 받아서 제출하고 자문 동의해달라 그러면은 자문 동의 못하겠다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거하고는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만약에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삼각형 모양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밑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두고 상담 신청란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을 통해 가지고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화번호도 제가 끝에 올려놓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문의를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받아서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한 사건 한 사건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달에 5개 정도로만 제한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상담 시청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좀 그 안에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이분이 뭘 도대체 궁금해 하시는지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답변을 드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설명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양지해 가지고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상담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시청을 남겨주시든가, 또는 여기다 제가 안 올려놨는데 전화번호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 번호고요. 1661-6585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사 이윤석 검색하시면 제가 쓴 블로그에서도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 끊어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지 부탁드리고요. 자,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청구하는 방법과 증상에 따른 장애 검사 방법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